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라는 종목이 있거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에 지금 따지면 한 8.8% 정도 월 분배를 해줍니다. 근데 주가 상승이 꽤 괜찮아요.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라는 종목. 이 종목도 한 4% 정도 분배를 주는데 이것도 월 분배거든요. 네.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도 꽤 괜찮아요. 이제 국내 배당주들이 올라오면서 에이스의 이제 미국 배당 퀄리티라는 종목이 있거든요. 얘는 분배율은 좀 낮아요. 1점 몇 %밖에 안 되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여서 휴드랑 비교하면 훨씬 나아요. 미장 같은 경우는 리치노마드 김채성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. 그러면 결국에 그 배당주 투자는 느리지만 어찌 보면 가장 확률 높게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이거를 대표님도 하신 거잖아요. 네. 14년을 지금 하신 건데 네네. 그 사이에 그 심리적으로 막 다른 거 막 올라가고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요. 이거 참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. 네. 그런 거에서 어떻게 그걸 뭐 참아내는지, 그러니까 다 팔고 막 지금 하이닉스 사고 싶은 그 마음 어떻게 참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14년을 했으니까 네. 저도 별짓을 다 해봤겠죠. 당연히 이제 큰 한 축으로는 이 배당주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고, 네. 저도 뭐 남들 하는 거 다 해봐야 되니까 삼성전자도 사고 하이닉스도 사고 뭐도 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, 사실은 이제 제가 회사 생활을 계속 하면서 이제 이 투자들이 병행이 된단 말이죠.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럴 거고. 네. 근데 그 상황에서 수익률을 잘 내는 게 쉽지 않아요. 물론 가끔 돈 벌어서 이거 잘 벌었다 하는 것도 있지만 까먹는 것도 있단 말이죠. 까먹는 거 있죠. 또 친구들 이렇게 보면 나 주식으로 돈 벌었어 하면 술 한잔 사고 끝나지, 그 다음에 까먹는 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나중에 이걸 이제 엑셀로 정리해 놓은 걸 딱 봤더니 가만히 놔뒀더니 이 배당주가 수익률이 제일 좋더라고요. 아, 지나고 나서 보니까. 네. 샀다 팔았다 했던 거 다 더하면 은행에다 그냥 넣어놓는 게 제일 편안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수익률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. 네. 당연히 20몇 %, 30몇 % 번 것도 있지만 까먹은 것도 있으니까, 그리고 그동안 받는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은행에다 그냥 넣어놓는 게 훨씬 나은 거죠. 근데 한쪽에 이렇게 봤더니 제가 배당 투자했던 것들이 수익률이 훨씬 좋은 거예요.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, 그걸 계속 모아가는 게 내가 훨씬 더 잘하는 거고, 어쨌든 회사 일에 집중하면서 하려면 이 방법이 제일 낫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배당주 투자를 계속 이제 열심히 더 했던 거고,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구조가 잡히고 나니까, 한마디로 본진이 튼튼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약간 또 조금 과감한 공격수들을 내보내고 하는 것도 또 시도하거든요. 요즘처럼 장이 좋을 때는 저도 약간 공격수들을 더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, 그래도 든든하게 이제 기본을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. 이제 그래서 그걸 자꾸 하라고 하는데,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자꾸 화끈한 걸 좋아합니다. 왜냐면은 이번에 막 하이닉스 물론 뭐 빠지긴 했지만 거의 뭐 연초 대비 뭐 한 3배 막 오르니까 네. 옆에서 이제 배당주로 나 배당 4% 받아야겠다 하는 게, 이게 아니 뭐 내가 옮기는 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매도 한번 매수 한번 누르면 되니까. 맞습니다. 이거 못 참거든요, 이거. 그럼요. 근데 이거는 그러면 결국에 이리저리 깨져봐야 하지만 나중에 깨닫는다. 그리고 사실 올해 같은 시장은 이거 뭐 단군 이래 최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막. 네, 이렇게 뭐 급등을. 국장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, 네. 이게 매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내년에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. 근데 꾸준하게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는 이것도 좀 다른 얘기니까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죠. 뭐 일부는 당연히 성장주에 투자하지만 그래도 기본 틀은 이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,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네. 그러면은 그 ETF도 뭐 다양한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그 ETF 몇 가지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네, 뭐 기본으로 요새는 이제 뭐 S&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거 갖고 가실 거고, 이제 배당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요즘에 보면은 이제 연금저축계좌나 절세계좌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.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라는 종목이 있거든요. 네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주식에다가 커버드콜을 이제 전략을 활용을 해서 연에 지금 따지면 한 8.8% 정도 월 분배를 해줍니다. 네. 근데 주가 상승이 꽤 괜찮아요. 따박따박 올라가는 느낌이어서 최근에 뭐 이제 슈드가 조금 주춤한데, 이거는 이제 그래도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배당도 연 8, 9% 주니까 나쁘지 않거든요. 네. 뭐 이런 종목도 사실 많이 투자를 하시고, 또 이제 국장이 워낙 좋고 국내 배당주들도 요새 성과가 좋으니까 이제 그 슈드를 발굴해내는 로직으로 국내 배당주를 발굴한 종목이 있어요.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라는 종목. 네. 이 종목도 한 4% 정도 분배를 주는데 이것도 월 분배거든요. 네.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도 꽤 괜찮아요. 이제 국내 배당주들이 올라오면서.
그리고 좀 전통적으로 좀 오래된 종목 같으면은 이제 플러스 고배당주라는 종목도 꽤 오래됐는데 꾸준히 매년 이제 배당금을 좀 올려주는 그런 형태거든요. 근데 이 종목은 조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요즘에는 분배율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. 근데 뭐 그런 종목도 있고 아니면 배당이라는 걸 계속 줄 수 있는 회사는 그래도 뭔가 성과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배당률은 조금 낮은데 꾸준히 뭐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좋은 퀄리티의 종목들을 이제 추려놓은 종목이 있어요. 이제 미국의 종목들을 추려놓은 건데 에이스에 이제 미국 배당 퀄리티라는 종목이 있거든요. 네. 얘는 분배율은 좀 낮아요. 1몇 %밖에 안 되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여서 슈드랑 비교하면 훨씬 나아요. 근데 슈드가 훨씬 더 인기 있고 유명한 거여서 이제 좀 많이 가는 건데, 그러니까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. 뭐 이제 국장 종목만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제 미장 같은 경우는 JEPQ, 그러니까 JEPQ라고 표현하는 종목들을 네, 많이 네. 하시거든요.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얘랑 좀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는 나스닥 종목들을 커버드 콜 씌우는 종목이 있는데 GPIQ라는 종목이 있어요. 네. 얘도 거의 연 10% 가까이 분배를 주거든요. 이것도 월배당이에요. 근데 주가 상승이나 이제 토탈 리턴으로 보면은 잽큐보다 조금 더 좋아요, 성과가. 네. 근데 조금 덜 유명한 거죠. 우리는 또 이게 유명한 거에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네.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서 어느 정도 구조를 잡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의문이 또 들 것 같아요. 아니 네. 방금 10%랑 8.8%랑 4%랑 1%라면 네네네. 사실 배당률이 되게 많이 차이 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ETF면 이렇게 조합을 해놓은 거니까 네. 그러면은 그냥 고배당 더 나오는 뭐 8% 10%짜리 몇 개 이렇게 섞으면 되는 거 아닌가? 굳이 막 1%짜리랑 4%짜리를 왜 섞지? 뭐 이런 네네.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. 이제 고배당을 준다는 건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거거든요. 이제 그냥 일반적인 기업에서 나오는 배당으로 뭐 7% 8%짜리를 만드는 상품은 없어요. 그러겠죠. 아무리 많아도 뭐 4% 예전에 그래도 국장에 한 5, 6%짜리가 정말 많았는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장이 좋을 때야 당연히 이렇게 고배당을 주면서 주가도 같이 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네. 꺾이는 순간에는 배당은 나오고 있는데 왜 주가는 더 빠지지가 되거든요. 아까처럼 이제 뭔가 제살 깎아먹기도 될 수 있고 네. 이 빼서 돈을 줘야 되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안전하게 갖고 가면서 단단하게 이제 뒤쪽을 받쳐주는, 제가 이제 뭐 축구 표현을 좀 잘 쓰는 편인데 수비수를 놓고 공격을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. 전부 다 손흥민 놓고 손흥민 보러 골키퍼 하면 안 되니까 네.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수비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,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가면서도 배당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종목들, 이제 이렇게 좀 배분을 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이게 뭐 시황이 좋을 때는 당연히 좀 공격수를 늘려놓고 안 좋을 때는 수비수도 늘리고 뭐 골키퍼도 조금 강화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네. 좀 비중 조절을 해야 꾸준하게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. 한 번 깨먹고 나면은 사실 회복하는 데 되게 힘들잖아요. 그렇죠. 일단 손 떨려서 잘 매수도 못하겠고 왠지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걸 좀 적절히 조화를 해서 안정적인 구조를 짜는 게,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축구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축구도 포메이션이 있잖아요. 그럼 네네네. 공격수를 6명 놓진 않잖아요. 그럼요. 뭐 4-4-2 이래도 이제 네, 미드필더랑 수비수 하면 한 8명이니까. 네.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격수는 약간 커버드 콜이나 약간 이런 거 섞인 좀 고배당을 인위적으로 만든 뭐 이런 것들을 공격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?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뭐 배당주 투자자라 해서 저 같은 경우 배당주만 투자하진 않거든요. 네. 저도 마찬가지 구글, 엔비디아 이런 거 투자를 한단 말이죠. 그럼 이 걔네들이 구글, 공격수. 엔비디아들은 공격수. 네. 그리고 요즘에 반도체 좋으니까 반도체 ETF는 공격수인 거죠. 네.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이런 종목들의 비중을 좀 늘려놓는 거고, 근데 조금 수상해요. 너무 고평가 논란이 있고 약간 횡보할 것 같을 때는 커버드콜이 또 괜찮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해야 일반 종목들은 먹는 거지만 커버드콜은 이 변동성에 의해서 옵션으로 이제 수익을 주고 어쨌든 다달이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는 미드필더 역할하는 거는 이제 커버드콜. 근데 커버드콜이어도 그 안에 기초 자산이 뭐냐 따라서 조금 공격적인 공격형 미드필더가 될 수 있고 네. 어떤 건 수비형 미드필더고. 미드필더도 있는 거고, 또 약간 안정적인 것들은 그냥 뭐 은행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안정적이잖아요. 이런 거는 약간 수비수에 가까운 그냥 배당주, 커버드콜이 아닌 뭐 이제 이런 거라든가 채권 같은 게 이제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를 주는 ETF들도 있거든요. 이제 이런 거는 수비수가 될 수 있는 거고, 골키퍼는 이제 뭐 금이나 현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, 뭐 요새는 금에서 뭐 커버드콜을 붙이는 상품도 있는데 뭐 이건 조금 마이너하니까 어쨌든 안정적으로는 현금이나 이런 걸 좀 갖고 가는 게 이제 그걸 비중 조절을 하는 거죠. 장이 좋을 때는 공격수 늘리고 안 좋을 때는 수비수 늘리고. 그러면 대략 어떤 그 포메이션 비율 비중이 한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러면은
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각자의 성향, 네. 다음에 자산의 구조, 상황 이런 거에 따라 되게 다르거든요. 이제 소위 젊은 친구들은 계속 뭐 내가 특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가도 되잖아요. 그럴 때는 당연히 나스닥의 비중을 높게 갖고 가고. 네.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많아지고 하면 이 나스닥이 올라갈 때는 너무너무 좋지만 떨어질 때는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. 네. 예를 들면 그 닷컴 버블 때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82%가 폭락했거든요. 올라올 때는 또 이제 한참 걸리니까. 그렇죠. 근데 S&P 500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요.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나이가 조금 더 많다든지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성향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비중을 조금 더 늘려잡는 거죠. 나는 공격 앞으로야. 나는 자금도 얼마 안 되고 나 그리고 계속 월급 들어와. 이런 분들은 당연히 공격수들을 높이는 거고 누군가는 나스닥 70, S&P 500 30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거고 아니야 나는 빠지면은 잠이 안 와.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좀 안정적인 종목들로 뭐 정말 안정적인 고배당주를 한 50 갖고 가고 S&P 500은 소심하게 20%만 갖고 갈까?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의 자산에 따라서도 되게 다르잖아요. 내가 부동산이 100억이 있어요. 네. 그럼 1, 2억 사실 날라가도 괜찮잖아요. 그럴 때는 공격 앞으로 얘네들이 공격수고 나의 수비수들은 이 100억짜리 그렇죠. 건물이다 이렇게 네. 생각해도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비중 조절하고 나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거죠. 근데 대부분 이 설계를 안 하고 들어가세요. 그렇죠. 네, 네. 안 하고 여기서 누가 좋다 그러면 이거 사고 저기서 누가 좋다 그러면 이거 사고 이게 딱 계좌를 열어보면 백화점이면 좋겠지만 백화점도 아니고 다이소인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네,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뭐에다가 중심을 뒀고 어떤 상황에 어떤 걸 빼고 넣고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다 보면 훅 떨어지면 오 하다 보면 다 까먹고 역시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거야. 이제 이런 경우들이 태반인데 그런 설계도 좀 하셔서 들어가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그래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기준을 준다면은 네. 젊은 분들 특히 이제 급여가 있는 분들은 배당주 투자를 막 너무 지금 막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까요? 왜냐면 이게 또 종합소득이랑 또 막 합산도 되고 막 하잖아요. 지금 젊은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금수저를 빼고 대부분은 자산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배당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인생 2막에 은퇴를 하고 나서 현금 흐름이 필요할 때 극대화돼야 되는 게 필요한 건데 어쨌든 배당금을 많이 받으려면 이 종잣돈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. 젊은 분들은 일단은 사실은 배당주 투자에 그렇게 집중할 필요가 전혀 없다. 네. 그리고 요즘 보면 커버드 콜을 막 많이 사는 젊은 분들인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. 이게 지금 이분들은 좀 쉬운 투자로 가려면 정말 나스닥 100을 사든지 S&P 500을 사든지 이렇게 해서 자산을 키우는데 좀 집중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40대 뭐 중반 이쯤 되면 애들 학원비도 막 더 들어가고 하거든요. 네. 근데 월급으로 커버가 안 돼요. 이럴 때는 사실 현금 흐름이 조금 더 나와주면 좋잖아요. 애들 학원비 하나라도 커버해주면 좋으니까. 네. 이럴 때 이제 배당주를 조금씩 담아보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이 얘 학원비를 내주네가 되면 재밌거든요. 조금씩 더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50대가 되면 이제 은퇴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때쯤 되면 당연히 배당주의 비중을 높여서 그때부터는 이걸로 받아서 살 수 있겠구나를 어떻게 보면 구조를 만드는 거죠. 이게 뭐 그래도 부부가 둘이 살려면 300만 원 만들려면 아까 뭐 따져봤지만 금액이 꽤 상당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점점 늘리면서 이 구조로 옮겨가는 이제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아까 이제 ETF 몇 개를 꼽아주시긴 했는데 네. 그 반대로 ETF가 뭐 워낙 많아가지고 네. 이 중에서 뭐 옥석 가리기 그걸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. 뭐 어떤 맞습니다. 기준이 있나요, 이것도? 요즘에 ETF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. 저 같은 사람도 따라가기가 힘든데요. 이제 그래도 좀 고르는 기준이 있다면 기초 자산이 어떤 건가를 좀 봐야 되는 건데 요즘에 막 테마형 ETF들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. 시장이 좋으니까 반짝반짝하는 그렇죠. 종목. 뭐 이럴 때 돈 벌려고 막 나올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런 종목들은 너무 테마로 가면 테마는 좀 단기에 많이 흔들리거든요. 단기에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장기 투자용은 아닌 거고 짧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도 고를 때는 약간 자산 규모가 큰 종목이 좀 좋습니다. 네. 왜냐면 내가 팔려고 해도 살 사람도 좀 있어야 되고 자산 규모가 크다는 건 누군가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니까 자산 규모가 좀 크고 다음에 이제 만약에 비슷한 컨셉이라면 똑같이 S&P 500이라 그러면 수수료가 좀 낮은 게 낫겠죠. 그 수수료가 반영돼서 수익률에 반영이 되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보기도 하고 근데 직관적으로 알기가 되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 ETF 체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네.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비슷한 ETF를 비교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. 똑같이 S&P 500을 기반으로
계산을 하는데 얘가 1년간 수익률을 봤더니 더 낫네 싶은 종목들을 쉽게 골라낼 수 있어요. 그럼 이제 그 종목을 고르는 거죠. 똑같은 컨셉이면 이 종목이 수수료도 더 낮고 수익률이 더 좋네요. 골라내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ETF 체크 같은 경우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만 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거래 가능한 미국 주식 ETF도 다 가능해요. 네. 스파이나 뭐 QQQ 같은 것도 다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이게 더 낫네 하고 이제 고르는 거죠.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이제 거기서도 이번 주에 많이 올랐던 ETF가 뭡니다. 뭐 이런 것들을 해주거든요. 예, 이제 그런 좋은 수단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 포트폴리오 짜는 것도 어렵잖아요. 펀 ETF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모 운용사에서 하는 거라서 네. 거기서 이제 저는 월배당을 많이 받고 싶어야 하면 포트폴리오를 쫙 짜주는데 이제 자기네 종목들 위주로 해줘서 약간 이제 종목을 참고하고 이 종목 저 운용사께 더 나은데 싶으면 이제 바꾸면서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도움이 되는 이제 사이트도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는 거죠. 그 두 개 사이트 같이 이용하면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준 거로 비교해가지고 네. 적절하게 갈아 끼면. 네, 맞습니다. 그 아까 슈드에 대해서 살짝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슈드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? 지금 이렇게 ETF도 많은데. 저 같은 경우 사실 슈드 투자를 안 하거든요. 네. 네,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저의 성향과 좀 안 맞는 거죠. 근데 네. 누군가한테는 이 슈드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약간 수비수의 느낌이거든요.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는 않으나 배당금이 꼬박꼬박 늘어나는 뭐 매년 뭐 평균으로 따지면 10% 넘게 배당금이 늘어나는 이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누군가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당금이 꼬박꼬박 늘어나는 게 중요한 분들도 있단 말이죠. 대신에 변동성이 안 크면서. 네. 지금 보면은 슈드는 굉장히 뭔가 변동성이 작은 상태로 가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아쉽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뭐 지금 이제 너무 상승장이니까 얘는 못나 보이긴 하지만 그런 힘든 장이 오면은 또 이런 종목들이 빛을 발하거든요. 그때 되면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. 다른 거 빠질 때.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. 날아가는 종목들은 날아가는 종목이고 얘는 든든하게 받쳐주면서 나한테 배당금 가져다 주는 애야라고 하는 게 맞는 분들은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빨리 가는 게 급한 분들은 당연히 못나 보일 거고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고 특히나 이제 나이를 먹어서 조금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받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로직 자체가 되게 안정적으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구조여서 예, 나한테 맞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것도 좀 나이에 맞춰서 좀 판단하면 될까요? 최대한 좀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좀 있는 좀 노년층 분들은 좀 이런 슈드나 이런 훨씬 더 안전한 것들 위주로 한다 그렇죠. 정도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공격적으로 가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안 맞을 거고 근데 네.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을 하나 샀는데 이 오피스텔이 공실도 없고 네. 월배당으로 꼬박꼬박 주면서 매년 그 월세도 올려줘요. 그러면 누군가는 사지 않겠습니까? 그거 괜찮죠. 그것도. 괜찮죠. 그것도 네. 괜찮은 선택이잖아요. 이제 그런 걸 기대하는 분들은 이거 사는 거죠. 뭐. 네. 다만 이제 시세 상승은 뭐 많이는 안 되고 네. 찬찬히 간다. 네. 뭐 그런 장단이 있는 거죠 항상. 그럼, 예, 맞습니다. 장점만 네, 있는 네. 건 없으니까. 맞습니다. 네.